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더러운 청소부 아줌마, 이게 지금 장난해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아가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왜 나만 제가 가지고 그래? 떨리는 목소리로 왜? 말했습니다. 죄송하면 다해요? 이 비싼 주방이 얼마짜린 줄 알아요? 당장 나가요! 며느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애원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김치통을 들더니 제 머리 위로 남은 김치를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67세, 이름은 한정숙입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식품 대기업 한국 F&B 그룹 회장이자 자산 5천억대 재벌가의 가장입니다. 그런 제가 오늘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여자를 확인하러 청소부 행세를 하고 그녀의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 위로 김치가 쏟아졌습니다. 차갑고 매운 김치 국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김치 조각들이 제 염색한 머리카락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값비싼 샤넬 재킷 안에 입은 속옷까지 젖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가 본 것은 제 아들이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그 여자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부엌에 울려 퍼지는 조리기구 소리 사이로 며느리의 차갑고 오만한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청소부 주제에 감히 내 주방을 더럽혀? 썩 꺼져. 그녀는 제가 67년을 살아온 인생의 무게도 기업을 일군 수십 년의 세월도 한 사람으로서의 존엄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청소부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왜 이런 굴욕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녀를 시험했는지, 그리고 그날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듣고 계시는 지역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사연이 끝나고 민준과 수키가 진행하는 라디오 뒷이야기 쇼가 시작됩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아들 민준이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선언했습니다. 35의 장남, 제가 20년간 공들여 후계자로 키워온 아들입니다. 저는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좋은 소식이구나. 그 아이가 누군데? 유명한 요리사예요. 이름은 서은채, 31살이고요. 순간 제 미소가 굳었습니다. 요리사라니. 제 옆에서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요리사? 어느 집안 딸인데? 아버지,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집안을 따지세요? 은채는 프랑스 르 꼬르동 블루 출신이고 지금 강남에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에토이를 운영하고 있어요. 미슐랭 1스타 받았고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습니다. 25년간 기업을 경영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래, 대단하구나. 언제 한번 집에 데려오렴. 다음 주에 모시겠습니다, 어머니. 민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가 계단을 올라간 후 남편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 표정이 그게 뭐요? 집안도 모르는 여자를, 그것도 요리사를 우리 며느리로 받아들이라고요? 시대가 변했소. 요즘은 실력으로 사는 세상이라고. 실력은 알겠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려면. 저는 말을 흐렸습니다. 속으로 드는 불안감을 남편에게조차 완전히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준이는 제 전부입니다.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아들, 20년간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해외 유학을 보냈습니다. 하버드 MBA를 마치고 돌아와 이제 부회장으로 회사 경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의 배우자가 될 여자.
그녀는 단순히 아내가 아닙니다. 우리 그룹의 안주인이 될 사람입니다. 수백억 대 자산의 상속자가 될 사람입니다. 과연 그녀가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실장, 서은채라는 사람 알아봐요. 강남에서 에토일이라는 레스토랑을 한다는데. 알겠습니다, 회장님. 3일 후 두꺼운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서은채, 32세 아들 말과는 1살 차이. 부산 출신, 아버지 중소기업 사장, 어머니 전업주부. 외동딸, 부산외고 졸업 후 프랑스 유학. 르꼬르동 블루 수료. 파리 이스타 레스토랑에서 3년 근무 후 귀국. 2년 전 강남 청담동에 레스토랑 에토일 오픈. 작년 미슐랭 1스타 획득. SNS 팔로워 15만 명. 사진도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갸름한 얼굴, 뚜렷한 이목구비. 하얀 셰프복을 입고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이 자신감 넘쳐 보였습니다. 평판은 어때요? 업계에서는 실력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만, 실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다만, 성격이 좀 까다롭다는 평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매우 엄격하고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주방에서 자주 소리를 지른다는 얘기도.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직접 만나봐야겠네요. 다음 주에 도련님께서 모시고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그 전에 제가 먼저 봐야겠어요. 진짜 모습을요. 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설마 서은채가 제 아들의 배우자로 적합한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그녀의 진짜 인성을요. 꾸미지 않은 모습을 봐야 합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재벌가의 회장이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녀를 만나보기로. 그녀가 나를 회장으로 알고 예의 바르게 구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그녀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이야말로 한 사람의 진정한 인격을 보여주는 거울이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청담동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 제가 입는 샤넬 트위드 재킷 대신 오래된 점퍼를 걸쳤습니다. 명품 핸드백 대신 낡은 청가방을 들었습니다. 염색한 머리는 헝클어뜨리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안경까지 썼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평범한 60대 아줌마 같았습니다. 비서실장이 마련해준 가짜 신분증도 챙겼습니다. 이름은 김순자, 청소업체 소속 직원. 회장님, 정말 이러시려고요? 운전기사 박 기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차는 여기서 기다리세요. 2시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레스토랑 에토일은 청담동 뒷골목 3층 건물에 있었습니다. 외관부터 세련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1층은 비어 있고 2층과 3층을 레스토랑으로 쓰는 듯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오늘 오전에 청소업체가 정기 청소를 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업체 직원인 척하기로 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니 2층 입구에 레스토랑트 TOIL이라는 금색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탁 트인 공간이 나왔습니다. 20개 정도의 테이블, 하얀 테이블보, 은은한 조명. 고급스러웠습니다. 누구세요?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하얀 셰프복을 입은 여자가 주방 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서은채였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주방칼을 들고 있는 손이 위협적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아, 저 청소하러 왔습니다. 청소업체에서. 저는 일부러 경상도 사투리를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청소업체? 아, 오늘 오기로 한 거? 예, 그렇습니다. 서은채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이. 보통 2명이 오던데 오늘은 왜 혼자 왔어요? 한 분이 아파가지고. 그래요?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레스토랑은 미슐랭 1스타예요. 청소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서은채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청소도구를 꺼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식사 공간은 깔끔했지만 곳곳에 먼지가 보였습니다. 홀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하나하나 닦고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바닥도 쓸고 닦았습니다. 일하는 동안 주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게 뭐야?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줄리에는 이렇게 굵게 써는 게 아니라고. 서은채의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셰프님. 죄송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다시 해. 쨍그랑 하는 소리. 뭔가 바닥에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홀 청소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때 서은채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다 했어요? 예, 홀은 끝났습니다. 화장실도요? 아직? 그럼 화장실부터 하고 와요. 주방은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화장실로 가는데 복도에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은채가 프랑스에서 찍은 사진들, 유명 셰프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미슐랭 스타 인증서, 그리고 민준이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느 레스토랑에서 웃으며 와인잔을 들고 있는 모습, 행복해 보였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고 나오니 주방에서 또 소리가 났습니다. 이 불 조절 좀 제대로 해. 생선이 타잖아. 죄송합니다. 저는 주방 입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습니다. 서은채는 3명의 직원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요리사들이었습니다. 너 이거 뭐야? 소스가 왜 이렇게 질척해? 서은채가 한 직원의 접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겠습니다. 다시 만들 시간이 어딨어? 손님은 기다리는데. 정신 좀 차려. 저는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완벽주의자. 실장의 보고서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거칠었습니다. 아줌마 뭐해요? 주방 청소 안 해요? 서은채가 저를 발견하고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 예.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주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스테인리스로 된 조리대, 각종 기구들, 식재료들, 프로페셔널한 주방이었습니다. 저기요, 아줌마. 서은채가 저를 불렀습니다. 예. 주방은 조심해서 청소해야 해요. 여기 칼이랑 위험한 기구들 많으니까. 그리고 식재료 있는 곳은 손대지 마세요.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특히 저 냉장고 안 절대 열지 마세요. 온도 관리 중요하거든요. 예. 서은채는 다시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주방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물기를 제거하고 기름때를 닦아냈습니다. 일하는 동안 계속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 홍합 손질 제대로 안 했잖아? 확인했는데요. 확인을 이따위로 해? 여기 수염 남았잖아. 손님 입에 들어갔으면 어쩔 뻔했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해. 1시간쯤 지났을까 제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67세의 몸으로 쪼그리고 앉아 청소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리대 위에 김치통이 보였습니다. 우리 회사 제품이었습니다.
한국 F&B 프리미엄 포기김치. 저희 회사 김치를 쓰시네요.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서은채가 돌아봤습니다. 순간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 이 김치 맛있어 보인다고. 아줌마가 무슨 김치 브랜드까지 알아요? 저희 집에서도 이거 먹어서. 그래요? 비싼 김치인데. 아줌마 집에서 이런 거 사 먹어요? 서은채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끔요. 할인할 때. 얼른 돌려댔습니다. 서은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하며 다시 청소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은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준 오빠. 제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지금 주방에 있어. 오늘 저녁 메뉴 준비 중이야. 뭐? 다음 주에 어머님 댁에 간다고? 알았어. 나도 기대돼. 걱정하지 마. 잘할 수 있어. 나중에 통화하자. 바빠. 사랑해. 전화를 끄는 서은채의 얼굴에 잠깐 부드러운 미소가 지나갔습니다. 민준이 앞에서는 저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이는구나. 하지만 곧 그 미소는 사라지고 다시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이 돌아왔습니다. 수연아, 이 양파 다지기 왜 이렇게 늦어? 죄송해요, 셰프님. 거의 다 됐어요. 거의가 아니라 지금 당장 끝내야지. 저는 계속 바닥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좋은 모습을 보이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의 인격은 힘없는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납니다. 지금 제 눈앞의 서은채는 어떤가요? 직원들에게 소리 지르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무례하게 대하는 모습? 과연 이 사람이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 직원 수백 명을 거느릴 수 있을까요? 그때 또다시 서은채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쨍그랑. 접시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죄송합니다, 셰프님. 젊은 직원이 급히 바닥에 엎드려 깨진 접시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정신 좀 차려. 오늘 저녁 예약 손님 10팀이나 되는데 이따위로 할 거야? 죄송합니다. 직원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업무상 필요한 지적이라 해도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 젊은 직원도 누군가의 자식일 텐데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아줌마, 거기 조리대 밑에 물기 좀 닦아요. 서은채가 지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조리대 밑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조리대 위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연아, 이 김치 좀 다른 용기에 옮겨 담아. 네, 셰프님. 수연이라는 직원이 김치통을 들고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짧은 비명과 함께 차가운 액체가 제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김치 국물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났습니다. 차갑고 매운 국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목으로, 옷 속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연이 급히 행주를 가져왔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옷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서은채가 다가왔습니다. 뭐야 이게? 서은채는 상황을 파악하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수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죄송해요, 셰프님. 제가 실수로. 실수? 실수로 김치를 쏟아? 지금 장난해?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갑자기 일어나서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은채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아줌마는 가만히 계세요. 이건 우리 직원이 처리할 문제니까. 하지만 수연아, 당장 이거 치워. 그리고 바닥 다시 닦아. 네. 수연이 급히 김치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옷을 털며 말했습니다. 화장실 가서 좀 씻고 오겠습니다. 그러세요. 화장실로 가는 복도에서 제 모습을 거울로 봤습니다. 머리카락에서 김치 국물이 뚝뚝 떨어지고 얼굴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옷도 엉망이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얼굴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옷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물로 대충 닦았지만 냄새가 났습니다. 10분 후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연이 바닥을 닦고 있었고 서은채는 요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괜찮아요? 수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젊은 직원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서은채는 달랐습니다. 수연아, 오늘 끝나고 남아. 얘기 좀 해야겠어. 차갑게 내뱉은 한마디. 수연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셰프님, 일이나 제대로 해. 오늘 손님들 들어오기 전에 준비 다 끝내야 한다고. 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수에 대해 지적하는 것과 상대를 짓밟는 것은 다릅니다. 아직 청소가 조금 남았지만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옷에서 나는 김치 냄새가 너무 심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청소는 여기까지만 하고 가도 될까요? 옷이 너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은채가 저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머지는 언제 하실 건데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바빠요. 모레 오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서은채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줌마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예, 나이 여쭤봐도 될까요? 67입니다. 67이요? 그 나이에 아직도 청소 일을 하세요? 말투에서 묘한 동정이 섞인 우월감이 느껴졌습니다. 해야죠. 먹고 살려면. 자식들은 없어요? 갑자기 사적인 질문. 있습니다. 있으면서 왜 도와주지 않아요? 그 나이에. 그건 제가 대답을 망설이자 서은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참 부모님을 그렇게 내버려 두고 제가 보기엔 아줌마 자식들이 문제네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 아들을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더 봐야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자식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아줌마가 돈을 모으시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청소도구를 가방에 챙기고 나가려는데 서은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모레 올 때 제대로 오세요. 오늘처럼 김치 뒤집어 쓰고 청소하면 안 되니까.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전혀 웃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들이 저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겠다고 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다시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옷을 더 낡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더 단단히 먹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자. 혹시 그날이 특별히 바쁜 날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
스스로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니까요. 2층으로 올라가니 오늘은 홀에 다른 직원이 테이블을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하러 왔습니다. 아, 네. 주방에 셰프님 계세요. 주방으로 들어가니 서은채가 혼자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예. 오늘은 김치 안 뒤집어 쓰고 오셨네요? 비꼬는 투였습니다. 저는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 청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홀만 해요. 주방은 제가 따로 정리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홀로 나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주방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엄마. 나 바빠. 뭐? 아빠 생신? 아. 그게 그 주에 민준 오빠 어머니 댁 가기로 했잖아. 그럼 어떡해? 그날밖에 시간이 없대. 엄마, 내가 어떡해? 이건 내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친정 어머니와의 통화인 듯 했습니다. 엄마, 이해 좀 해줘. 재벌집이야, 재벌집. 한국 F&D B그룹 알지? 그 회장 아들이라고. 응, 맞아. 나 잘 되면 엄마 아빠도 다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좋은 인상 남겨야 한다고. 재벌집이라는 말에 강조가 들어갔습니다. 엄마, 나 준비해야 돼.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를 끊더니 작은 한숨 소리. 후, 재벌 시어머니. 까다로울 텐데. 혼잣말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청소를 하며 들었습니다. 까다로울 텐데라. 며느리가 될 사람이 시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물론 재벌가의 시어머니가 쉬운 상대는 아니겠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진심 어린 존중이 없었습니다. 그저 넘어야 할 산 정도로 여기는 느낌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청소하고 있을 때 배달원이 왔습니다. 식자재 배달 왔습니다. 아, 네. 거기 놔주세요. 서은채가 나와 사인을 했습니다. 배달원이 가고 서은채가 박스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전화기를 들더니 격하게 통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식자재 업체죠? 네, 에토일입니다. 지금 배달받았는데 제가 주문한 거랑 다른 게 왔어요. 뭐? 확인했다고요? 그럼 이건 뭔데요? 제가 분명히 관자놀이살 EKG 주문했는데 왜 광어 필렛이 왔어요? 네, 그게 제 실수라고요. 말도 안 돼요. 제가 문자로 보낸 거 확인 안 했어요? 어쨌든 이거 다시 보내주세요. 오늘 저녁 손님들한테 써야 한다고요. 뭐? 오늘 안에 재배송이 안 된다고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럼 제가 어떡하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네. 그쪽 잘못이 아니라고요? 아, 진짜 미치겠네. 전화를 끊더니 휴대폰을 조리대에 내팽개쳤습니다. 아, 진짜. 저는 조용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서은채가 주방을 왔다 갔다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오늘 저녁 손님들 메뉴를 바꿔야 하나? 몇 분 후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 셰프. 급한데 너 지금 올 수 있어. 뭐? 약속 있어? 그래도 와야겠어. 식자재 문제가 생겼거든. 네.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이 내 여자친구 생일이라고. 그래도 일이 먼저잖아. 알았어, 알았다고. 그럼 수연이한테 연락해 볼게. 다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직원들도 쉬는 날이 있는데 그것까지 빼앗으려 하다니.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결국 서은채는 혼자 메뉴를 변경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 짜증을 냈습니다. 칼을 3개 내려놓고 냄비를 거칠게 다루고 저는 청소를 끝내고 말했습니다.
청소 끝났습니다. 아, 네. 수고했어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만. 잠깐만요, 아줌마. 서은채가 저를 불렀습니다. 예. 혹시 주방 일할 줄 아세요? 예. 아니, 간단한 거요. 채소 손질 같은 거 할 줄 알아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청소부입니다만 알아요. 그냥 급한 거예요. 오늘 손님 많은데 식자재 문제 생겨서 잠깐만 도와줄 수 있어요? 돈 더 드릴게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만약 여기서 거절하면 더 이상 이 사람을 관찰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간단한 거라면 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서은채의 얼굴에 처음으로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이리 와요. 이 채소들 좀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며 저는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요리를 전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직접 가족들 밥을 해주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청소부 역할이니 서툰 척해야 했습니다. 아니, 아줌마. 그렇게 크게 썰면 안 되고요. 아, 죄송합니다. 조금 더 작게요. 이 정도로 지시를 받으며 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은채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저는 계속 채소를 다듬고 간단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67년을 살며 더 힘든 일도 겪어봤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서은채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반말로 바뀌었습니다. 아줌마, 이거 좀 더 빨리 해. 저기 냄비 좀 가져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명령조였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 더 봐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오후 5시쯤 첫 번째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홀 직원이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서은채는 긴장한 얼굴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저기 접시 좀 닦아줘요. 빨리요. 저는 서둘러 접시를 닦았습니다. 손님이 점점 더 들어왔습니다. 주방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지금 뭐해요? 이 소스 그릇 좀 가져다 줘요. 예.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리대 위에 놓인 김치통을 치우려다 제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아직 김치 국물이 남아있던 통이었습니다. 찰랑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 제가 당황해서 얼른 행주를 집으려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서은채가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줌마 지금 장난해요? 손님들 있는데 죄송합니다. 바로 닦겠습니다. 저는 급히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진짜 이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서은채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닦았습니다. 그때 서은채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더 엉망이 되기 전에. 죄송합니다. 일어서려는데 서은채가 김치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더러운 청소부 아줌마, 이게 지금 장난해요? 갑자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가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죄송하면 다해요? 이 비싼 주방이 얼마짜린 줄 알아요? 당장 나가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애원하는 척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더 나갈지 보고 싶었습니다. 용서? 아줌마 같은 사람한테 무슨 용서를 해요? 서은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순간 서은채가 김치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 위로 기울였습니다. 차가운 김치와 국물이
제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미끄러운 김치 조각들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매운 국물이 눈에 들어가 따가웠습니다. 이게 아줌마 수준이에요. 청소부 주제에 감히 내 주방을 더럽혀? 썩 꺼져요. 서은채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홀에서 이 광경을 본 손님 한 명이 작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김치 조각들이 옷 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머리카락에서 국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상황을 겪었지만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굴욕보다는 실망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사랑한다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에 대한 실망.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은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경멸과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아줌마, 아직도 안 나가요? 더 당하고 싶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의 본 모습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이 사람을. 몇 초간의 침묵 후 저는 천천히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게 말하고 주방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뒤에서 서은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휴, 정말. 나이만 먹고 정신은 없네. 홀 직원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셰프님? 괜찮긴. 짜증나 죽겠어. 오늘 재수 없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김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골목 끝에 대기하고 있던 차가 보였습니다. 박 기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 제 모습을 본 박 기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차로 가시죠. 차에 탔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던 것을 봤으니까요. 서은채의 진짜 모습을.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회장님? 박 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청담동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간판들, 고급 상점들, 잘 차려입은 사람들. 그 속에서 저는 김치를 뒤집어 쓴 청소부였습니다. 아니, 청소부가 아니라 제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명의 어머니였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빨갛게 충혈된 눈이 보였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슬픔이 컸습니다. 서재로 가서 아들 민준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돌잔치 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이 아이를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지.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 최고의 기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은 어엿한 성인이 되어 자신의 인생 파트너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요? 비서실장한테 들었소? 무슨 일 있었다고? 집이에요. 괜찮소? 네. 서은채 그 아가씨 어땠소?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최악이었어요. 그래요? 어떻게? 제가 겪은 일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아가씨가 정말 그랬소? 네. 제가 직접 봤어요. 청소부라고 생각하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하더군요. 이런 사람이 우리 며느리가 되면 회사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시댁 식구들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그건 그렇더만. 당신은 찬성하는 거예요? 아니, 찬성은 아니지만 민준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민준이는 그 아가씨의 진짜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에 눈이 멀어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떻죠? 반대해야죠. 민준이가 상처받을 텐데 지금 상처받는 게 낫지 결혼하고 평생 고생하는 것보다는.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민준이에게 말해야 할까? 그냥 안 되라고 하면 아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증거를 보여줘야 할까? 하지만 제가 청소부로 변장했다는 것을 아들이 알면. 고민하던 중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주에 서은채가 우리 집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회장으로서 그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과연 그녀가 제가 그 청소부였다는 걸 알아챌까? 그리고 알아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다음 주 토요일, 우리 집 거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준이가 서은채를 데려온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샤넬 트위드 재킷에 진주 목걸이를 착용했습니다. 머리는 완벽하게 손질했고 메이크업도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한국 F&B 그룹 회장으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곧 도착한대요. 민준이가 현관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대와 약간의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소개합니다. 제 약혼녀 서은채예요. 서은채가 들어왔습니다. 흰색 원피스에 하이힐, 샤넬 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우아하게 묶었고 메이크업도 완벽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보던 그 날카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서은채입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깍듯하게 인사하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과연 그녀가 저를 알아볼까? 그래요, 어서 와요. 앉아요. 감사합니다. 서은채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은채 씨는 레스토랑을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네, 어머님. 에토일이라는 프렌치 레스토랑입니다. 미슐랭 스타도 받았다고? 네, 작년에 1스타를 받았습니다. 부족하지만 겸손한 척하는 모습.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겸손 뒤에 숨겨진 오만함을. 대단하네요. 요리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텐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머님. 직원들은 몇 명이에요? 주방에 3명, 홀에 2명입니다.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관리는 어떻게 해요? 순간 서은채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팀워크가 중요해서 직원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명령과 모욕이었으니까요. 그렇군요. 소통이 중요하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니까요. 네,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은채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차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가정부 이 여사가 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여사님. 제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서은채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은채 씨는 직원들에게 어떻게 대해요? 저는 엄격하지만 공정하게 대하려고 합니다. 엄격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음식은 완벽해야 하니까요.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실수하면 지적하고 고치도록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질문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은채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혹시 소리 지르거나 하진 않나요? 가끔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네. 사람은 존중받을 때 더 잘 일해요. 소리 지르는 건 리더십이 아니라 폭력이에요. 서은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주방은 좀 특수한 환경이에요. 빠르고 정확해야 하니까. 민준아, 어머니가 은채 씨와 얘기하는 중이야.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서은채를 봤습니다. 은채 씨, 혹시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청소하는 분들이나 배달하는 분들을 어떻게 대하나요? 순간 서은채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분들도 당연히 존중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핸드백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었습니다. 서은채가 김치를 제 머리 위에 붓는 장면. 이건 서은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머니? 민준이가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내 약혼녀가 지난주에 한 일이야. 무슨, 저 청소부 아줌마가 누군지 아니? 서은채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설마. 서은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바로 나예요, 은채 씨.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은채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제가. 민준아, 이 사진을 봐라. 저는 아들에게 사진을 건넸습니다.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은채야, 이게 무슨 일이야? 민준 오빠, 그게 아니라. 서은채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청소부로 변장해서 내 약혼녀의 레스토랑에 갔어.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어머니? 민준이가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내가 결혼하겠다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 재벌 회장의 며느리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그녀를. 어머니. 그리고 내가 본 건 이거였어. 저는 다른 사진들도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이 레스토랑 근처 CCTV 영상을 분석해서 캡처한 장면들이었습니다. 직원에게 소리 지르는 모습, 접시를 바닥에 내던지는 모습, 그리고 제 머리에 김치를 붓는 결정적인 장면. 은채야, 이게 정말 내가 한 거야?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들어봐. 그날은 정말 바빴고 스트레스가 심했어. 그리고 그 청소부 아줌마가, 아니, 어머님께서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무엇을 변명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김치국물을 쏟은 건 실수였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를 더러운 청소부라고 불렀죠. 그리고 청소부 주제에 감이라고도 했어요. 내 머리 위에 김치를 부으면서. 서은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남편이 서재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그도 이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여보. 은채 씨.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들과의 결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서은채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그만해요. 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무릎 꿇지 마세요. 당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청소부도, 당신 직원들도 모두 무릎 꿇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어머님. 하지만 당신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지위로, 돈으로, 힘으로 사람을 판단했죠.
서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채야. 민준이가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왜 그랬어? 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한 거야? 난 그냥 완벽하고 싶었어. 최고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렸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은채야,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민준이의 목소리에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나 변할 수 있어. 달라질 수 있다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은채 씨. 제가 말했습니다. 특히 그렇게 깊이 밴 습관은. 어머님, 제발. 당신이 제 아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것만은 약속하세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변하세요. 진짜로. 당신의 직원들을, 당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세요. 네. 그리고 6개월 뒤에 다시 만나요. 그때 당신이 정말 변했는지 확인할게요. 어머니. 민준이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어머니 말이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만약 은채 씨가 진심으로 변한다면, 그리고 내가 아직도 그녀를 사랑한다면 그때는 내가 반대하지 않을게. 서은채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정말입니까?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당신의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직원들 모두와 개별 면담을 할 거예요. 그들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들을 거고 당신이 정말 변했는지 확인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씩 당신은 봉사활동을 해야 해요. 노숙자 급식소든 요양원이든 어디든 그곳에서 당신보다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당신의 주방 CCTV 영상을 제게 보내주세요. 매주 당신이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확인할 거예요. 서은채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해야 해요. 만약 변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들에게도 당신에게도 불행이에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서은채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아. 네, 어머니. 넌 어떻게 하고 싶니? 민준이는 서은채를 보고 저를 보고 다시 서은채를 봤습니다. 저는 은채를 믿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래. 그럼 6개월 동안 지켜보자.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6개월 동안 저는 매주 서은채에게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여전히 직원들에게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번째 달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대신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번째 달에는 직원이 실수했을 때 함께 해결책을 찾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4번째 달 저는 직접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장으로서 어서 오세요, 어머님. 서은채가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직원들이랑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네, 말씀하세요. 주방으로 들어가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날 김치를 쏟았던 수연이도 있었습니다. 수연 씨, 요즘 어때요? 아, 안녕하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어떻게? 셰프님이 많이 변하셨어요. 전에는 실수하면 혼나기만 했는데 요즘은 왜 실수했는지,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해 주세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저희 의견도 많이 물어보세요. 새 메뉴 개발할 때도 같이 아이디어 내고. 힘든 점은 없어요? 물론 여전히 엄격하시긴 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시당하는 느낌은 없어요.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셰프님이 요즘 많이 웃으세요. 저희한테 고맙다는 말도 자주 하시고요. 퇴근할 때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었습니다. 저는 노숙자 급식소에도 직접 갔습니다. 서은채가 매주 봉사한다는 그곳. 은채 씨 매주 와요? 급식소 봉사자가 물어서 대답했습니다. 네, 빠지지 않고 오세요. 처음에는 좀 서툴렀는데 요즘은 어르신들이랑 대화도 잘하시고 밥도 정성스럽게 담아주세요. 그래요? 네. 어떤 어르신이 음식이 짜다고 하시면 특별히 싱겁게 만들어서 따로 드리기도 하고요. 5개월째 저는 서은채를 다시 우리 집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앉아요. 서은채가 앉았습니다. 6개월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배웠어요. 뭘? 사람이 재산이라는 걸요. 제 직원들이 행복해야 좋은 음식이 나온다는 것, 손님들도 그걸 느낀다는 것. 다른 건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도요. 저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안 봤어요. 그냥 도구로 봤죠. 지금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요. 청소하시는 분도, 배달하시는 분도, 제 직원들도. 서은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그렇게 한 것, 그건 내게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네. 그날 내가 모욕한 건 한정숙 개인이 아니라 모든 청소 노동자들, 모든 힘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들에게 사과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매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토요일, 다시 우리 집 거실. 이번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남편 민준이, 그리고 서은채, 은채 씨. 네, 어머님. 6개월 동안 잘 지켜봤어요. 감사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가끔 화를 내고 조급해하는 모습도 보였죠. 서은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모습도 봤어요. 진심으로 변하려고 애쓰는 걸 봤고, 어머님, 그래서 결정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들과 결혼해도 좋아요. 서은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노력하는 사람은 있죠. 네. 그리고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가르쳐 주세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준이가 일어나 서은채를 안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은채야. 오빠. 2 사람이 행복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했던 일이 옳았을까? 청소부로 변장해서 며느리를 시험한 것. 그녀에게 6개월간의 시련을 준 것.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은채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아들에게도, 그녀에게도, 그리고 그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채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아니야. 내 약혼녀가 스스로 변한 거야. 하지만 어머니가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민준아, 기억해라.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봐야 해. 네, 어머니. 그리고 사랑한다는 건 상대방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거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겨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6개월 전 김치를 뒤집어 쓰고
굴욕을 당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분하고 슬펐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서은채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녀를 변화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서은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네, 제가 어머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하고 싶었어요. 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기회를 주셨고, 그건 보통의 시어머니였다면 그냥 결혼을 반대하고 끝냈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변할 수 있다고 믿어주셨어요. 서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부탁해요, 은채 씨. 우리 딸. 그로부터 1년 후, 서은채와 민준이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에토일은 미슐랭 2스타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서은채는 존중하는 주방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요식업계 셰프들을 대상으로 직원들을 존중하며 일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변화를 다른 셰프들과도 나누고 싶어요. 서은채가 제게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서은채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그날 저에게 김치를 부었던 주방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걸 제 교육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려고 해요. 네. 물론 어머님 얼굴은 모자이크 하고요. 제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도 될까? 네. 제 부끄러운 과거지만 이걸 통해 다른 사람들이 배울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어머님 덕분입니다. 아니었습니다. 서은채 자신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했던 일, 청소부로 변장해서 그녀를 시험했던 일, 그것이 작은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머리 위로 쏟아지던 차가운 김치, 매운 국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던 그 순간. 그때는 굴욕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서는 때로 아픈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것. 저는 그것을 서은채에게서 배웠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배운 시어머니. 그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곧이어 라디오 토크쇼가 시작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정말 강렬합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한 여성이 다른 여성 머리 위에다가 김치를 확 쏟아붓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해요. 네, 이게 그냥 뭐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진짜 모습을 그 본성을 알아보려고 일부러 만든 상황이었다면 어떨까요? 와, 상상만 해도 좀 그렇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정숙 씨, 67세 여성이 계십니다. 네,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청소하시는 분 같은데 사실은 자산이 5천억 원대에 달하는 식품 대기업, 그 한국 F&B 그룹의 회장님이시죠. 대단하시네요. 그분이 아들의 예비 신부, 그러니까 미래의 며느리죠. 유명 셰프 서은채 씨의 진짜 인성을 보려고 신분을 숨겼던 경험담입니다. 맞아요. 아들이 이제 35인데 민준 씨, 31살의 미슐랭 1스타 셰프 서은채 씨랑 결혼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한 회장님 입장에서는 걱정이 좀 됐던 거죠. 뭐 집안 배경도 잘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서은채 셰프가 실력은 있는데 성격이 좀 까다롭고 직원들한테 엄격하다 이런 평판도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직접 확인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거군요. 특히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김손자라는 가명으로 청소 직원으로 위장을 하고 그 서은채 씨 레스토랑 에토일에 잠입을 하십니다. 첫 만남부터 좀 분위기가 싸늘했다고 하던데요.
네, 뭐랄까, 서은채 씨가 딱 보자마자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면서 여긴 미슐랭 레스토랑이니까 청소도 격에 맞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차갑게 말했다고 해요. 권위적인 느낌도 좀 있었고요. 지켜보니까 어땠나요? 그 회장님이 보시기에. 직원들한테는 막, 야, 이게 뭐야? 정신 좀 차려.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완벽을 추구하는 모습이었는데 또 신기한 건 아들 민준 씨랑 통화할 때는 목소리 톤부터가 완전 달라지더라는 거죠. 엄청 다정하게요. 아, 그 이중적인 모습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상황 따라, 사람 따라 태도가 확 바뀌는 거 뭐 흔히 볼 수 있지만 여기선 그 차이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 김치 관련 사건이 터지죠. 네. 한 회장님이 실수로 자기가 원래 운영하는 회사 김치, 그 프리미엄 포기 김치 얘기를 살짝 꺼냈더니 서은채 씨가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고 하고요. 그 후에 다른 직원, 수연 씨였나? 그 직원이 실수로 한 회장님 옷에 김치 국물을 좀 쏟았는데 아이고. 서은채 씨가 그 직원만 엄청나게 나무라고 정작 국물 뒤집어 쓴 한 회장님한테는 뭐 미안하다는 말이나 괜찮냐는 걱정 한마디 없었다는 거예요. 헐, 그건 좀 심한데요? 심지어 옆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꼭 저렇게 실수를 이런 식으로 중얼거리는 걸 한 회장님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자신을 탓하는 듯이요. 와, 이거는 단순히 성격이 까다로운 걸 넘어서는 문제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죠. 자신보다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공감이나 기본적인 존중이 부족한 모습이 드러난 거죠. 이게 뭐 스트레스 상황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기본적인 태도에서 이미 좀 신호가 있었네요. 네,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결국 이틀 뒤에 그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마는군요. 네, 그날따라 식자재 문제 때문에 서은채 씨가 엄청 예민해져 있었는데 한 회장님한테 주방 일을 좀 도와달라고 했대요. 처음엔 고마워하는 듯 하더니 네. 점점 반말을 쓰기 시작하고 아줌마, 이거 좀 더 빨리 해. 이런 식으로 명령조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 점점 본색이 나오는 건가요? 그러다가 한 회장님이 또 실수로 김치 국물을 바닥에 쏟았는데 그때 서은채 씨가 완전히 폭발한 겁니다. 어떻게요? 이 더러운 청소부 아줌마, 청소부 주제에 감히 내 주방을 더럽혀, 썩 꺼져. 막 이런 폭언을 하면서 그 남은 김치를 그대로 한 회장님 머리 위에 부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머리 위에 김치를요? 네,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죠. 물론 그날따라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게 뭐 방아쇠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반응 방식 자체가 그 사람 안에 있던 어떤 생각, 감정이 표출된 거라고 봐야겠죠. 그쵸. 사람이 극한 상황이나 통제력을 잃었을 때 나오는 모습이 어쩌면 진짜 모습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맞아요. 회장님의 시험이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서은채 씨의 가장 좀 어두운 면을 끌어내버린 결과가 된 거죠. 와. 그리고 며칠 뒤에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오죠. 네, 서은채 씨가 이제 약혼녀로서 아주 멋지게 차려입고 한 회장님 댁을 방문했는데 그때는 한 회장님이 회장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는 직원 관리나 약자에 대한 태도 같은 걸 아주 날카롭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서은채 씨는 당연히 뭐 잘 대답하려고 했겠죠. 그렇죠. 아주 이상적인 답반들을 늘어놨는데 그때 한 회장님이 CCTV 사진을 딱 내미신 거예요. 김치를 머리에 맞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헉!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바로 나예요, 은채 씨. 와, 진짜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한데요. 서은채 씨랑 아들 민준 씨 반응은 어땠을까요? 뭐,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였겠죠. 완전히 얼어붙었을 겁니다. 당연히 집안에서는 결혼 반대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의외로 한 회장님이 기회를 주셨다고요? 네, 그게 또 반전인데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합니다. 대신 아주 구체적인 조건을 걸었어요. 직원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건 인터뷰나 CCTV로 확인하겠다. 그리고 매달 봉사활동을 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라. 아들 민준 씨는 어떤 입장이었나요? 아들도 처음엔 충격이 컸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어머니께 기회를 한번 주자고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서은채 씨가 변호하는 모습을 보였나요? 네, 처음에는 물론 굉장히 힘들어했지만 점차 바뀌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CCTV나 직원들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이 됐고요. 예를 들면 예전처럼 소리 지르는 대신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하고 직원들 의견도 좀 듣고 고맙다는 표현도 자주 하게 되고 그런 긍정적인 변화들이요.
이게 근데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온 변화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연기였을까요? 그게 좀 궁금하네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사실 습관이나 본성을 완전히 바꾸기에는 짧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방향성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했을 수 있죠. 한 회장님은 그 노력을 인정해주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허락하되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하고 나중에 자녀에게도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이런 조건을 덧붙이셨다고 해요. 와,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네요. 그 후 이야기도 있나요? 네, 에필로그처럼요. 1년 뒤에 서은채 씨는 레스토랑을 미슐랭 2스타로 성장시켰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과거 경험, 그 잘못을 바탕으로 해서 존중하는 주방이라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익명화된 자기 CCTV 영상을 교훈 삼아서요. 와, 자신의 과오를 오히려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꾼 거네요. 그렇죠. 충격적인 모욕에서 시작해서 정말 어려운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관계가 회복된 이 사연.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글쎄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또 이야기를 보면 강력한 계기와 조건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변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면이 있죠. 또 한편으로는 본성이라는 게 과연 완전히 고정된 걸까? 아니면 환경이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발현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걸까?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사연 덕분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그 민낯을 봤을 때 변화의 가능성을 믿고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걸까요? 우리 모두 어쩌면 상황에 따라 다른 가면을 쓰고 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압박감을 느낄 때 혹은 아무도 나를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 어쩌면 그 모습이 꾸미지 않는 나의 가장 진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